오늘의 첫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클로봇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7,300원, 그리고 보유비중 25%십니다. 클로봇 전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연락 남겨주셨고요. 오늘 5.1% 크게 올라왔습니다. 종가는 21,650원인데요.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3월 12일에 24,25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꽤나 올라온 상태인 것 같은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더 봐봐도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부럽네요. 이런 마음의 소리가 또 들려왔네요. 안 그래도 이번 주 초반에 3월 들어서 좀 시장이 별로였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클로봇이라니. 또 지금 수익권이시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나쁜 섹터는 아니에요. 성장성 있는 sek터 맞고요. 다 좋아요. 이제 다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랑 좀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하지만 근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대장격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클로봇을 보기 위해서는. 자, 차트를 먼저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거 우리의 추천 주고 너무 멀리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거 월봉 갭이라 그랬어요. 갭자리는 무조건 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자식 나쁜 말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당장이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먼 훗날 이 종목이 길게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결국 이 갭자리인 16만 원까지는 갔다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마지막 추세라고 판단되는 자리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가지고 갈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올라가는 종목은 지지선, 그러니까 지지선을 잡고 끌고 가고 지지선을 이탈하면 익절 혹은 손절을 해야 된다. 달리는 말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뭐 손절 그리고 익절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볼린저 밴드 상단선 이탈하고 하락세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일봉상 61선이에요. 28만 3천 원 정도.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낙폭의 절반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부터 61선까지 나눠서 하고 낙폭의 절반을 목표가로 잡으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도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61선을 이탈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럼 61선 이탈하면 여기 쪽에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눌림세가 커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올라갈 섹터가 아예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어서 로봇 관련주 밀린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반도체 쪽이 오히려 로봇 섹터의 자금을 흡수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봇을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추세 자체는 괜찮지만 두 가지를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 안 하고 있어도 내가 클로봇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고 있으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1선을 이탈하면 본인은 클로봇을 익절하고 나오거나 비중을 꽤 많이 줄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클로봇의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클로봇의 추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보통 주가는 항상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일정 수준의 고점을 계속 올리고 저점을 계속 끌어올라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같이 끌어올리는 게 상승이거든요. 상승 추세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추세선 상단 찍었죠. 자, 여기서 5일선 딛고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 종목이 다시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선 하단부인 76,000원 자리까지 찍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되게 널널한 수익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면 약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보통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죠? 억울하죠. 내가 위에서 샀는데 이거를 이 가격에서 그럼 이제 이 가격 약수익에서 본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기불에서 더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매매할 때는 항상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일정 수준의 추세선 상단 왔으니까 그럼 지금 추세선 상단 부근이잖아요. 여기서 일부는 익절하는 게 맞아요. 더 가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봉 차트 보고 투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또 추세선 하단까지 17,500원까지 밀린다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더 보자라는 욕심보다는 널널한 수익이니까 현 구간에서 일부는 익절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추세선 중단 라인. 만약에 이 종목이 2만 원 라인까지 내려갔다. 2만 원 라인까지 깨고 내려갔다는 건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갔다는 건 추세선 중단선을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얘는 진짜 추세선 하단까지 찍고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인 만큼 여기 한 2만 원 정도 이탈을 하면 그래도 수익이시니까 그때 뭐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고 밀리면
차라리 17,500원 뭐 이런 데서 그걸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지수가 상승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말할 만한 건 없는 만큼 시장 지수 자체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결국 종목들의 고점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그냥 한 종목 가지고 마냥 꽉 쥐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절반 정도 가지고 저항에서 팔고 추세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렇게 한 종목을 진득하니 끌고 가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급등 종목 따라다니는 거 있죠. 이거 상승장에서는 엇박자 타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방식보다는 일단 이거 되게 잘 추세선 보시면 지금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추세선 하단 찍고 올라갈 때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잘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세선 상단 왔으니까 여기서 일부를 줄이고 2만 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익절하고 밀리면 추세선 하단 한 17,500원 여기서부터 다시 사고. 그럼 신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정도 자리엔 신규 진입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추세선 상단 자리니까. 만약에 얘가 더 치고 가더라도 이건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은 만에 하나라는 혹시 그냥 올라가면 배 아프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추세선 하단부까지 밀렸다 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신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만 원부터 17,500원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이 추세선 중단부터 하단까지 나눠서 매수하신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클로버 보실 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0일선 이탈하게 되면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클로버도 비중 어느 정도는 덜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클로버 자체로만 봐도 현 구간이 추세선 상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밀려서 2만 원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또다시 덜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추세 잘 보시면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반복하면서 수익 최대한 많이 챙기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또 하나 받아볼게요. 대한전선 주셨고요. 매수가는 13,499원, 그리고 보유 비중 6%십니다. 매도 가격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 연락 남겨주셨고요. 3거래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대한전선 오늘은 7.34% 크게 오르면서 13,01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1월 16일에 14,440원도 터치한 이력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대한전선이 최근에 움직인 게 아마 개별 호재 가지고 움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매수 단가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13,500원에 샀다라는 거는 오늘 추격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추격 매수한 게 아니면은 만들어지기 힘든 단가 아니면 그 전에 추격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대충 추매 좀 하다 보니까 13,500원 됐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 건 차트가 막 공식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차트 되게 제가 많이 보는 차트 지표, 보조 지표 중에 하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볼린저 밴드는 얼추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뭐냐면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이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요. 그러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 잘 간다 싶을 때는 아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대한전선 과거에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파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한 5% 정도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보통은 이 자리를 못 뚫고 밀린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쉽게 말해서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13,500원 뭐 이때 들어간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거의 돌파를 노리는 돌파 매매 방식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뭐 유튜버라던가 여러분들이 주식 뭐 책이라던가 뭐 트레이너들 뭐 방송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추천주들이 나올 텐데 보통 이제 변동성 큰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시도하는 종목들 이런 게 순간적인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대신에 이 자리는 저항이기도 하잖아. 저항을 맞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한
이 볼벤 중단선까지는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에 돌파 못하고 쭉 밀렸을 때.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볼벤 상단선 뚫으려고 이렇게 퉁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사실 저항이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그냥 너무 행복해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의 일단 1차 목표가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번 막혔고 게다가 지금 이 종목은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이때 물린 사람들 있죠. 이때 물린 사람들이 자기 평단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죠. 아 탈출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도를 치고 나갈 거라서 이 종목은 13,600원, 700원 오면 그때부터 매도세가 세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다가도 이 자리 딱 오니까 그때부터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목표가 일단은 최소한 13,600원 본인 평단가예요. 그러니까 본인 평단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13,800원 정도 위로 이 종목이 올라가서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대한전선을 진짜 좋게 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노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서 끌고 가면 손절이 나와도 2, 3% 정도밖에 안 나오고 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지금 뭐 추가 매수해서 그럼 평단을 낮출까요? 이런 질문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전력 설비 관련 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전력 설비가 움직이려면 반도체 섹터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전력 설비가 다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 전력 설비가 움직인 게 그 고메모리, 고사양의 반도체 칩을 활용함에 있어서 열도 문제고 전력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떠오른 게 액침 냉각하고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결국 AI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HBM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 종목도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는 있어 보여요. 일단 목표가를 너무 크게 보진 마시고 한 13,700원 정도에서 일부 비중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축소하세요.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요, 그걸. 그래서 평단을 좀 적절 평단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지금 평단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했다? 만약에 13,800원 위에서 이 종목이 한 2거래일 정도 놀았다. 여기서 막 이제 2거래일 정도 놀았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급격한 낙폭이 시작됐던 초입부인 한 16,000원 정도 선까지도 15,700원에서 16,000원. 자, 여기가 또 이제 매도세 나올 자리겠죠. 이 자리를 이제 2차 목표가로 잡는다. 이렇게 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평단가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더 예쁜 평단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수익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진입됐던 시점이. 그렇게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 13,500원 이 구간이 딱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 13,7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이후에 밀릴 때 다시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13,800원 위로 올라서 2, 3거래일 정도 버텨준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또 수익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금손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종목 엔젤 로보틱스 주셨네요. 매수가는 28,8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오늘 종가 베팅했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연락 함께 주셨고요.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 6.85% 상승하면서 28,850원 딱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셨고요. 2월 10일에 34,250원도 터치를 했습니다. 아마 3만 원 윗구간 노리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걸 텐데 전문가님 오늘 진입 괜찮나요? 약간 용기의 박수를 치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은 차트가 자리가 좋아도 종가 베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제가 항상 그 우스갯소리로 개인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게 원래 금요일 날 발표가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일단은 발표가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불복하고 이제 반대되는 쪽 입장에서는 자꾸 제가 이거
이제 탄핵 심판 결과 나오면 막 여의도에 이거 화염병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의 돌발 변수 중 하나예요. 오늘 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지, 화요일 날 나올지, 혹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 베팅,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야말로 진짜 약간 몸에서 용사의 피가 흐르시는 분들 아니면 종가 베팅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셨네요. 예, 그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뭐 나빠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 변수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진짜 급등을 해서 더 올라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돌발 변수가 있고 좀 소나기가 내릴 것 같고 날씨가 꾸리꾸리하다 싶으면 우산 챙겨 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요런 거 그냥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니까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 아까 말했지만 그냥 이름부터가 로봇 관련주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개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흐름 괜찮았어요. 자, 근데 다시 또 돌아가서 클로봇 보면은 클로봇 추세선 상단 찍고 밀리고 있어요. 자, 레인보우 클로봇 추세선 상단 찍고 밀리고 있는데 그 클로봇이 만약에 5일선, 월요일날 5일선 이탈한 거나 2만 원을 이탈했어. 그러면 이 종목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가면 아까 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좀 다른 개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엔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대장인 건 맞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자리에서 61선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못하고 여기서 61선 깨고 내려가요. 자, 그럼 여기 월봉 갭자리 있다 그랬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클로봇이 지금 상승 추세선 상단 찍고 밀리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 아직 뭐 이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1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월요일까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빨간색 선이 11선, 그 자리가 현 시점 기준으로는 32만 한 5천 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월요일날 32만 5천 원 정도 탈환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61선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과연 엔젤 로보틱스는 자기 혼자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조금 그 주의는 필요해요. 이거 여차하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도 아래 갭자리 있거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얘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반등이 나온 건 사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 거라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추세가 확 좋아질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일단 얘는 월봉 갭은 아니네요. 일본 갭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2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는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를 괜찮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23,000원까지 밀리면 저는 뭐 1배수 더 살려고요. 한 비중 15% 정도? 지금 10%니까 뭐 비중 1, 20% 더 사가지고 좀 비중을 키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일단은 목표가보다는 이 종목이 어디 밀렸을 때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7,000원짜리 120분, 근데 27,000원짜리도 한 5%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돌파 매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돌파 매매가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종목도 30분봉 차트를 봐도 볼밴 상단 480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그러면 60분봉 차트를 봐도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고 120분봉 차트를 봐도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한 31,000원 정도 라인까지 한 31,000원, 29,500원에서 그러니까 29,800원에서 31,000원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한 31,000원 라인까지 29,500원에서 31,0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안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재진입하거나 손절가 잡고 재진입하거나 남은 수량 가지고 볼밴드 상단 잡고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거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0분봉 사실 거래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라서 30분봉 보고 좀 잡기도 애매하긴 한데 일단 그러면은 60분봉이나 120분봉 120분봉상 한 27,000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27,300원 정도 라인,
27,300원 정도 라인 이탈하면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본인이 저는 뭐 갭자리 메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장기 투자예요라고 한다면, 그리고 애초에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갭자리까지 나눠서 사시는 건 본인 자유. 근데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29,500원에서 31,000원 정도 사이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라인 이탈하면은 그때는 비중 줄이고 아래 한 25,000원이나 26,000원에서 복수전 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봐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월요일에 밀리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도 역시나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밀리게 되면 23,000원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27,000원 깨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 덜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9,500원에서 31,000원 이 사이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상담 하나 또 받아볼게요. 잠만보쪽님 반갑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주셨고요. 매수가는 1,39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십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이렇게 채팅 함께 주셨는데요.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0.45% 올랐네요. 종가는 1,331원이고요. 장중에 뛰어오른 적은 있기는 한데 종가는 대체로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언제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수한 단가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체스님한테 물어보면 욕 바가지로 먹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잠만보쪽님이 자주 방송을 챙겨 보시고 또 글도 잘 보시는 분인데 이거 1,390원에서 샀다? 이거는 아래 갭자리 뻔히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제가 아시는 분이어서 또 이제 저희 또 식구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네.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예쁜 말을 해야 되니까 언제 자 일단은 얘 이렇게 윗꼬리 쭉 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종목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얘는 거의 뭐 241선 이 파란색하고 거의 원수졌거든요. 여기만 가면 못 뚫고 밀려요. 근데 여기만 가면 못 뚫고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돌파 실패하면 그때부터 저점을 계속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어차피 여기 못 뚫을 거 뻔했고 아래 갭자리 있고 여기까지 밀렸다. 지금 솔직히 저는 이거가 되게 가벼운 종목이고 한 번에 돌발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 땡기진 않는 종목이거든요. 좀 막 마음이 편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 뭐 추매할까요?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진짜 꿀밤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종목이에요. 이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사실 1,250원까지 갑자기 밀렸다가 와도 할 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별로 그렇게 손실 안 크잖아요. 1,390원 정도라고 하면 손실이라고 해봐야 뭐 한 4.5% 정도? 전 그러면은 차라리 이 종목 팔고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엔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차라리 SM을 사요. 약간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가 키스트 막 이쪽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매각에 대한 얘기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내가 엔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SM 라이프 디자인 굳이 너무 좀 마음 불편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것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느낌이라서 일단 다음 주 초반에 근데 1,310원 오케이 1,310원 이탈하면 그때는 종가 기준으로 한 1,300원 이탈했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시는 걸로 손절치고 다른 걸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갑자기 돌발 발작 나와도 또 241선 맞고 밀릴 가능성 높거든요. 그럼 올라가 봐야 본인이 산 가격대에서 올라가 봐야 얼마 먹지도 못하는 가격대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합권에다 매도 주문은 항상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매도 주문은 한 1,430원 정도에 까먹지 말고 맨날 넣어놔야 돼요. 그래 얘네들은 윗골이 너무 잘 빼는 종목이라서 1,430원에서 뭐 1,450원 여기 사이 구간에 매도 주문 넣어놓으시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아래로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더 빠질 수 있으니까 1,300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회전하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안타깝네요.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잠만보쪽님 우리 전문가님께서 잔소리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보내시면서도 아셨을 거예요. 우선 밀리면 1,250원까지도 눌릴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다음 주 초반에 1,310원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430원 이 구간에 늘 매도 주문 걸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